안녕하십니까, 서무려입니다. 오늘은 청간합, 병신합 하겠습니다. 병신합, 병신. 병신합 돼 있는 분들은 또 서글퍼하지 마세요. 병신. 자, 병신은 재밌죠. 그거는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은 그 정임을 했죠. 그래서 목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임은 이렇게 정화가 또르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과정을 건너서 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수준 높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면 정임합은, 자, 이게 이제 음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음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임수를 양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음은 이렇게 압축해서 끌어내리는 거고, 잡아당기는 거고, 임이라는 것은 양간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이런 간지는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임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임정합 안 할까요? 왜 임정합은 안 하고 정임합을 할까? 요거 궁금하셨죠? 이 정임합의 의미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과 올라가는 기운이 맞닥뜨리면 우리가 작용이 있고 생산이 있겠죠. 그래서 작용과 생산의 대표격인 목이 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아주 생산적인 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치로 인해서 우리가, 자, 병화라는 것은 양이죠.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신이라는 것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음간이란 얘기죠. 그러면 신병합이라고 안 하고 병신합이라고 하잖아. 오묘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신병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병신합이다. 그러면 요렇게 쓴 것처럼 제가 해보면 요렇게 되죠. 그죠? 병화가 위에 있고 병신합이 아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까막눈도 알죠? 이거는 생산과 어떤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화되는 것이 아니야. 물질화된다라는 것은 수단이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알겠죠. 이거는 작용, 생산, 물질이고 수단이니까 무엇에든지 쓰이는 어떤 그 키를 만드는, 그러니까 키를 만들기 위해서, 복습을 해보자면 키를 만들기 위해서 정화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풍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적인 목을 만드는 건데, 병신이라는 것은 양은 위로 솟구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제라는 거거든. 미제. 그래서 그러니까 미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과가 없는 합이라는 뜻이에요. 결과가 없다. 아무런 짝에 쓸모없는 합이다. 물질 어떤 보여지는 것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인이 되고 싶어. 응? 자, 어떤 사람이 시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이런 것과는 담을 쌓아야겠죠. 담을 쌓는다. 생산은 노동이거든요. 시는 노동을 한참이나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시는 이제 글 쓰는 노동자지만, 시인은 글 쓰는 노동자야. 그렇지만 노동자거든, 시인은. 그런데 그 시가 뭐야? 노동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시는 노동의 상징, 사랑의 상징, 결혼의 상징, 섹스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형체 없는 이미지를 우리는 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병신합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의합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물론 시인도 노동이지만 시 쓰는 거는 노동자의 일이죠. 그러나 그것의 결과물이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또 오해하실라. 시인은 노동자인데 그것의 결과물은 노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인문학적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이 수와 목의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을 수와 목의 차이라고 이렇게 결정적 차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형체 없는 존재가 존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다? 그렇죠. 어머니죠. 왜 그런지 모르는 이유 없는 수. 이유 없이 외로웠고 이유 없이 난리치는 사람이 수잖아요. 그 이유 없는 것이 이유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유 있는 것이 목이야. 목일간 어떤 사람이야? 반드시 형체 있고 이유 있는 행동만 한다는 뜻이야. 이것이 자식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것이 어머니고 상징적으로. 그러면 병신합수는 뭐예요? 형체 없는 이유 없는 합, 예술 혼의 합이라는 거죠. 적어도 시인이 되려면 병신합 정도는 있어야 시를 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우스로 그 제3아리아의 별자리 명리의 하우스로서 우리가 병신합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은 제 별자리 명리에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병화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병신합수라는 것은 병화가 정화가 또르르르르르르르르 해가지고 임수로 맞듯이 병화도 또르르르르르르 해가지고 신금으로 오는 거예요. 요렇게 신금으로 오는 거예요. 정화는 요렇게 해서 임수로 오는 건데 임수로 와서 무엇을 만든다? 목을 만들고 병화의 병신합 수를 한다 이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자, 가령 우리가 고대 사회, 중세, 현대 이런 시대 구분을 한다면 병신이 가장 원초적인 합이다. 정의만목을 일컬어서 음란지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자, 정의합이 정말 음란지합이라면 목적이 뭐다? 그렇죠. 자식을 낳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임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돈을 번다는 얘기고 아니면 물질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병신합수야말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병신합수는 뭐다? 은교다. 자,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지식 검색에
은교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무게압도 은교긴 하지만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은교다. 이건 무슨 뜻이냐? 병신압수는 자, 병화는 휴머니스트예요. 휴머니스트.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자신의 뜻을 동조해주는 어떤 타인을 만난 거예요. 혹은 그 너를 만나 그것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 수가 되는 거죠. 자, 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병신압수는 화가 금을 만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좀 더 적나라 이건 제가 지금 되게 좀 약간 좀 인문학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본 건데 병신압수는 수가 되기 때문에 자, 수라는 것은 자, 형체 없는 예술 혼이나 요거 혹은 사랑 혼. 자, 좋은 말만 너무 많이 했다. 나쁜 말도 해볼게요. 무방비, 혼란, 추락, 소모. 이게 다 수예요. 소모, 혼란, 무방비, 추락, 소모, 낭비, 무절제. 자, 재성의 의미가 뭘까? 원래 재성의 의미는 데이터죠. 데이터죠.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병신압수는 이런 수기능입니다. 제 강좌에서 수는 항상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주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면 아무 상관이 없겠으나 통제를 못하는 영혼은 병신압수로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고 병신압수가 아주 좋게 작용한다라는 것은 직업적 특수성이 있겠어요. 가령 예술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어떤 술을 제조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댄서라든지 직업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아주 좋지만 우리가 일상 사생활적에서 가장 어떤 추락 혹은 한쪽 기운이 너무나 소모돼서 상실되는 처음에 그런 어떤 휴머니스트를 상실하고 그 휴머니스트가 사람을 한번 잘못 만나는 바람에 쫙 이런 느낌이 아주 짙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실제로 천간압 중에서 이제 병신압 같은 경우는 가장 잘 쓰이면 좋은 게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병신압수가 있는 분들은 항상 always 항상 이거예요. 취미를 가져야 되고 그 취미를 통해서 자기를 어떤 단련을 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비밀스런 장소가 혹은 비밀스런 사람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책이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통제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이러면 좋아요. 하루에 6시에서 10시까지만 이걸 한다.
아니면 뭐 8시에서 11시까지만 이걸 한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신을 통제해서 하면 상당히 어떤 예술혼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자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허자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은 어떻게 살아야겠어? 허자론이 뭐냐? 이 병화 옆에 꼭 병신합이 있지 않더라도 항상 이 병화는 머릿속에 뇌에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병화는 병화일간이 신이 없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없어도. 그래서 병화일간은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유혹자들이 많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병화일간은 또르르르르 명예실추다. 이게 중요한 거야. 천간합에 있었을 때 그 글자가 꼭 사주팔자에 없어도 상관없어. 이 병화일간이 주변에 아무것도 몰라도 그리고 신금이 아니어도 이 병화는 항상 이 신금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병화일간은 어떤 단소리, 좋은 소리 조심하시고 그것은 유혹이다. 네. 그래서 농담 삼아 병화일간은 제가 귀머거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화일간은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의 단소리에 유혹에 조심하고 경계하고 사람 조심한다. 그래서 요게 또 요렇게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병신합에서 어떤 게 재미있는 거냐면은 병화가 사화잖아요. 그 다음에 신금이 유잖아요. 뭐예요 이게? 사유축 금이죠. 그래서 이 병화일간은 참 사람들하고 잘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 암울했던 공간에 병화일간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화기애애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병화일간은 다 좋은데 항상 그런 어떤 사람들의 칭찬에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항상 사람 구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의 유혹에 대해 어떤 타인에 대해서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되게 병신합수에서 신병합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금 병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신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자, 신금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금은 요거 하고 이 영상 마칠게요. 우리 병화처럼 휴머니스트를 좋아해요. 혹은 병화의 가장 장점, 이 사회에 반항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는 이런 사람, 그런 바보 요 별 100만 개 바보, 이게 이제 얘 이상형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금은 헛똑똑인 거야. 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무슨 행위를 한다? 신금의 제일 목표인 이 사회 지도층을 하려고 병화를 만났는데 결과는 뭐다? 그렇죠. 결과가 뭐냐면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병신합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